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현실은 바뀌지 않을까요? 더 많이 노력하고, 더 깊이 명상하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지만 원하는 결과는 여전히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성공이 더 많은 노력, 더 강한 의지, 더 복잡한 기술에 달려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이 정반대라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열쇠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 있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모든 믿음을 뒤집는 놀랍도록 단순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단순함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저항을 줄임으로써 현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하는 길을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는 양자 물리학과 고대의 지혜를 넘나들며 어떻게 여러분의 존재 상태 자체가 현실을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 탐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확언이나 시각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에너지장 전체를 재정비하여 애쓰지 않고도 원하는 현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창조자로서의 힘을 되찾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이미 존재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저명한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펼쳐진 질서, 즉 엑스플리케이트 오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면에는 모든 잠재력이 파동 형태로 접혀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 즉 임플리케이트 오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가르침에서 말하는 순수 의식의 장,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근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서 특정 현실을 선택하고 경험 속으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의 채널을 맞추면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듯 여러분의 존재 상태라는 주파수를 통해 특정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이 보내는 신호의 명확성입니다. 단순함의 원리는 바로 이 신호의 명확성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단순하고 명료할수록 양자장은 그 신호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저항이 적을수록 현실은 더 빨리 형태로 붕괴됩니다. 여기서 저항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심과 결합된 욕망, 두려움, 과도한 생각, 그리고 결과를 통제하려는 집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신호를 왜곡시키는 잡음, 즉 정전기가 됩니다. 저항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 무언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 중 95%는 잠재의식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리고 이 잠재의식은 과거의 경험과 감정적 기억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세상은 힘든 곳이다 라는 믿음이 각인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아무리 부와 성공을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잠재의식은 끊임없이 부족과 결핍의 주파수를 송출하며 여러분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력에 덫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것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무의식적인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이 노력은 순수한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 두려움에 기반한 노력은 양자장에 혼란스럽고 비일관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과 동시에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없어 라는 감정을 함께 수신합니다. 그리고 이 혼합된 신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더 많은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해답은 영적 스승 네빌 고다드가 말한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하는 결과가 이미 현실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 상태 안에서 살아가는 완전한 존재 상태의 전환입니다. 바로 여기서 관찰과 감시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진정한 양자적 관찰은 이미 이루어진 결과의 느낌에 내면적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원하는 집의 현관문을 여는 순간의 안도감,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의 따뜻함,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의 자유로움을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료하고 강력한 신호입니다. 반면 감시는 끊임없이 외부 현실을 확인하며 증거를 찾는 행위입니다. 왜 아직 연락이 오지 않지? 왜 돈이 들어오지 않지? 라고 묻는 순간 여러분은 나는 아직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우주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과 의심의 주파수이며 양자 파동의 붕괴를 지연시킵니다. 이중슬릿 실험에서처럼 관찰자의 행위 자체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결과의 느낌을 관찰하면 그 느낌에 맞는 현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결과의 부재를 감시하면 부재의 현실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지금 당장 감시를 멈추고 관찰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초점을 외부 세계의 증거에서 내면 세계의 느낌으로 전환하십시오. 이러한 내면의 전환이 어떻게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는 심장과 뇌의 일관성, 즉 코히런스의 힘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우리가 사랑, 감사, 평온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심장은 매우 질서정연하고 일관된 전자기, 신호를 생성합니다. 이 신호는 뇌를 포함한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몸 주위에 강력하고 조화로운 전자기장을 형성합니다. 이 코히런트한 장이 바로 여러분의 의도를 증폭시키는 안테나입니다. 반면 두려움, 불안, 좌절과 같은 감정은 혼란스럽고 비일관적인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항이라고 부르는 에너지 상태이며 여러분의 의도를 왜곡하고 약화시킵니다. 여러분이 내면을 단순화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코히런트한 상태를 선택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 두려움,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오직 원하는 결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깨끗하고 순수한 느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일관된 상태는 여러분의 유전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후선 규전학은 우리의 감정과 믿음이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여러분의 존재 상태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하여 건강과 풍요, 사랑을 끌어당기는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영적인 신비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힘은 행동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질에 있습니다. 노력의 덫에서 벗어나 코히런스의 힘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이 단순하고 조화로워질수록
외부 세계는 그에 맞춰 경이로운 방식으로 재배열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원리를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할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무언가를 끌어당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부유한 사람으로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건강해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으로서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사랑을 찾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이 정체성의 전환은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행동에 세우며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력의 덫을 알아차리고 빠져나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해 보십시오. 조급함, 불안감,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노력의 덫에 빠졌구나. 이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패턴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의식적으로 이완하고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느낌으로 돌아가십시오. 행동은 두려움이 아니라 영감과 명료함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하는 단순한 행동이라도 결핍감 속에서 억지로 할 때와 풍요로움 속에서 기쁘게 할 때 그 행동이 보내는 에너지 신호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과제를 두려움이 아닌 영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 새로운 존재 상태를 안정시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의심과 오래된 현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은 쉽게 바뀌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3차원 현실은 에너지 변화에 반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면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계는 한동안 예전과 똑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시험의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하고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실은 과거에 보냈던 생각과 감정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씨앗을 심고 바로 다음 날 열매를 기대하지 않듯 여러분의 새로운 존재 상태라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트이울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그것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관찰하고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돌아오십시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여러분의 새로운 존재 상태는 더욱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신경회로는 재배선될 것입니다. 외부 현실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면의 평화와 확신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맹목적인 희망이 아니라 양자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고요한 알미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이 여러분의 존재 상태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갖고 과정을 신뢰하며 이미 도착한 목적지에서 현재를 즐기십시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힘은 더 복잡한 기술이나 더 강한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의심, 두려움, 통제하려는 욕구,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만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내면 풍경을 단순화함으로써
여러분은 원하는 현실과 완벽하게 공명하는 명료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현실은 투쟁을 통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동의 정렬을 통해 허용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 세계와 싸우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가꾸십시오. 감시자가 아닌 관찰자가 되십시오. 노력의 덫에서 벗어나 코히런스의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유일한 임무는 원하는 결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느끼고 그 상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태에 머무를 때 우주는 여러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고 기회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것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 작동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오늘 단순함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저항의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현실을 창조하는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되도록 허용하십시오.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모든 지혜와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깨워 세상을 변화시킬 시간입니다.